계속 제가 좀 불안불안하다는 얘기의 뉘앙스를 계속 던지고 있는데 오늘 미국장이 나스닥 2% 넘게 빠졌습니다. 약세예요. 금요일날 약간 반등하면서 아시아장은 월요일날 괜찮았었거든요. 중국장 안 열렸습니다. 저희하고. 근데 유럽장이 조금씩 약하게 흘러가더니 미국장에서 된소리를 맞았는데 가장 주된 이유는 그 전에 S&P 500 지수가 내려왔다가 금요일 반등세가 좀 그렇게 세진 않았거든요. 캔들 차트에 넘어가질 못하고 오늘 약세로 돌아섰는데 이게 이슈가 좀 안 좋은 게 쏟아져 나온 게 아니라 이슈가 안 좋은 게 나왔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5일 브렌트유가 80달러가 넘었습니다. 서부 텍사스 중진유는 70달러 후반대까지 뛰었고 이 이유는 4월 달에 일간 40만 배럴을 뽑겠다고 6개월 동안 향후 협의를 보고 다시 협의를 했는데 향후 또 6개월 동안 40만 배럴용을 또 동일한 수준으로 뽑는답니다. 수요 확장이나 공급망 문제 때문에 석유에 대한 공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데 동일 수준을 뽑겠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을 촉발시킬 수 있는 뉴스 보도죠. 그게 시장을 밀어내리게 만들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페이스북, 트위터, 스냅챗, 애플, 나스닥, 그러니까 기술주들이 5%, 2%씩 폭락했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여기 보시면 에너지주가 1.63으로 세게 올랐죠. 그 다음에 유틸리티하고 부동산 관련된 주식, 나머지들은 다 깨졌습니다. 헬스케어도 경기방어주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모더나나 이런 것들이 여기 보시면은 이 캔들 차트가 파이자입니다. 파이자가 한 1년 안에 복귀될 그러니까 정상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극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검은색이 모더나입니다. 한번 세게 빠졌다가 반등하는 것 같더니 아예 내리꽂고 있어요, 아래로.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이 이제 얘가 구글, 파란 게 페이스북, 그 다음에 빨간 게 애플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유틸리티나 에너지주를 잡으면 상대적으로 방어가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접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얘네들도 시장이 붕괴되면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지금은 현금이 가장 큰 매력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금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추세적 하락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금으로 단타 매매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단타 매매 상황에서 그 방향성을 정확히 예측하는 거는 녹록하지 않고요. 현금을 확보하고 아래로 세게 주식시장이 내려갔을 때 그걸 떠받쳐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법이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금 확보를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렸고 시장이 계속 이상하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그 얘기는 좀 더 뒤에 좀 더 보고 하죠. 지금 최근 오늘 아침에 지금도 페이스북 접속이 안 됩니다. 지금 인스타그램에 맞춰보고 전부 다 접속 장애가 있다고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 얘기를 하나 볼까요? 안에서 가서 볼까요? 페이스북이 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기 조재길 특파원이 10월 5일자 한경 글로벌 마켓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 부분을 보여드리려고요. 이거 잠깐 다운된 건 별 문제 아니고 실제로 여기 보시면 밑에 페이스북이 내부 연구 결과 인스타그램이 청소년이 유해하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임했다는 사실이 폭로되며 공역을 치르고 있다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기사가 이 정도만이고요. 제가 전문가 관련된 얘기의 내용을 보면 페이스북이 범죄로 사용되는 그런 안 좋은 어떤 그런 형태도 인지를 하고 그것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있는 걸로 제가 오늘 방송에서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그런 형태로 계속 두었던 이유가 접속자를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수정하면 접속자에 대한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까지를 생각해 보면 이게 단순히 일시적인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JP모건 기사인데, 요거 강영연 기자께서 10월 4일날 한경 글로벌 마켓에 올린 건데, JP모건에서도 아직 테슬라는 예전에도 그렇게 좋게는 안 봤는데 투자가 부정적이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목표가가 $215. 이거 이 기사에 보면 밑에 지금 현재가의 마이너스 70% 정도 낮은 수준입니다. 그것도 $180던 걸 그나마 올리긴 했는데, 저도 테슬라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입니다. 뭐 요번에 테슬라가 반도체 품귀 현상을 잘 견뎌서 기대치보다 3분기 24만 1300대를 팔았는데, 이게 전망치가 22만 900대인데 성과가 좋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반도체 칩이 중앙 집중적으로 돼 있어서 상대적으로 덜 들어가고, 직접적으로 반도체 칩을 설계하고 그걸 팹리스가 아니고 파운드리 쪽에 맡겨서 아마 생산해서 그걸 잘 하는 거 때문에 다른 자동차주들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설명이 나왔거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테슬라의 밸류에이션, 여기 보면 뭐 테슬라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2위의 자동차 업계를 평가받는 건 적당하지 않다라고 설명했는데,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자동차주들이 안 좋고 있잖아요.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기사들은 한번 눈여겨봐야 됩니다. 뭐냐면 이거 조재길 특파원께서 10월 5일자로 올린 겁니다. 한경 글로벌 마켓 기사인데, 이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자동차 업계가 최악을 지났다. 그래서 포드가 상승했다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상승했다라고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추세적으로 상승한다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최악의 상황에서 최악이 지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시장이 바닥을 칠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주식이 올해 말고 내년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거는 상황이 호전돼서 무엇인가 나아지는 게 아니고, 더 이상 최악으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상황이 어느 시점에 바닥을 찍게 만들 겁니다. 요번 폭락 시점이 아마 시장의 바닥이 되지 않을까, 추세적으로 자동차주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 좀 안 좋은 얘기 드립니다. 이거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에 나오는 S&P 500 지수 장기 차트인데요. 이거 물가상승률 적용한 차트고, 중앙에 평균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앙 이동평균선을 딱 잡아놨는데, 걔를 옆으로 눕히면 이런 차트가 되는 겁니다. 밑에 있는 차트. 그런데 그게 이제 리그레션, 평균으로 주식시장이 일정 부분 움직이다 반드시 회귀를 반복적으로 하는데, 지금 윗단으로 굉장히 많이 벌어져서 올라가 있고, 그 수준 정도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게 여기 보시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죠. 2010년도 이후에. 이 촉발을 유지한 거는 연준이 대규모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저금리 기조를 유지했기 때문이며, 추가적으로 여기서 한번 밑으로 내려와 다시 반등했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주식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재차 상승하면서 만들어진 문제입니다. 이거를 지속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고, 어느 시점에 붕괴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주요 요건인데, 지금 시장이 좀 안 좋습니다. 시걸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분께서 와튼 경영대 교수신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주식시장 관련해서는 약간 강세장 쪽에 있는 주식 친화적 교수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나스닥 급락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페드가 이거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 페드에 대한 더 물가가 더 뛸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거기에 유가가 이렇게 기름을 부으니 시장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블랙 먼데이가 또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사를 하나 볼까요? 여기 보시면 마켓워치 컬럼니스트가 블랙스완 증시에 출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죠. 블랙 먼데이 때 어떻게 움직였냐면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정점으로부터 저점까지 시간은 105일 동안 움직였고, 이거 주봉입니다. 일봉이 아니고 105일 동안 움직였고,
하락폭은 33% 정도 빠졌습니다. 총 고점에서 저점까지 33%면 S&P 500 지수가 4,500인가요? 같나요? 우리가 3,300 정도 갔던가요? 20%면 2,700을 찍는 쯤 되겠죠. 30%면 100%, 1000이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2000선 중반까지도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공포심을 조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시장 자체가 좀 이상합니다. 지금 제가 계속 올라오면서 내려가면 이 얘기를 했었죠. 계속 올라오면서 내려가도 큰 폭으로 내려가면 누군가 떠받칠 겁니다. 누가? 제롬 파월이. 그 얘기를 계속 드렸었죠. 근데 지금은 제롬 파월이 떠받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통화정 완화 정책을 추가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보시면 이제 검은 월요일 블랙 먼데이가 어떻게 생겼냐면 처음에 홍콩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폭락 사태가 그게 유럽이 폭락이 이어졌고 그 다음번에 미국으로 폭락이 연결됐거든요. 근데 이 가장 주된 이유가 시스템 트레이딩이었어요.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매매가 주가 하락을 가속화했다. 이때는 레버리지도 지금보다 낮은 상황이었거든요. 지금은 레버리지도 굉장히 큽니다. 주식시장의 레버리지가. 그 반대 매매가 세게 쏟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그게 시스템 트레이딩, 자동 매매에 의해서 문제가 만들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은 상황이라는 걸 잘 기울이셔야 되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000선 초반에 있는 게 이게 적정한 매수 가격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빠질지에 대해서 그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한 가지는 명확한 것 같아요. 우리가 경기 사이클이 진행될 때 저점을 만들어지는 과정과 고점을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것들로 저점과 고점을 만드는 게 아니고 아주 소수의 경제 지표나 현상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고, 또 상승하다 보면 중간에서 반드시 지금처럼 추구 전략 시점에 조정이 되는 그런 사이클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런 사이클이 지금 조정이 만들어지는 가장 주된 이유는 경제는 탄탄하지 않다고 사람들이 인지하는데 중앙은행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고, 경제가 탄탄하지 않은 상황에서 올라오는 과정 중에 흔들릴 때마다 중앙은행이 개입을 하면서 바닥을 떠받치는데, 지금은 그 바닥을 떠받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세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주식의 하락 정도가 셀수록 바닥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개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연준이 바닥을 형성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고 하락 정도가 셀수록 바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패턴이 급락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차트로 보이죠. 그때부터 그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좀 더 다른 쪽을 보면 이때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2015년도에 출구 전략 칠 때 있었던 시기가 이때입니다. 2015년도 출구 전략이 12월 달에 출구 전략이 있었거든요. 근데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정점을 이때쯤에 쳤는데 5월쯤에 이렇게 한번 세게 붕괴되는 적은 있었어요. 이렇게 아래로 내려온. 그런데 그 내려온 정도는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떨어진 정도가 훨씬 더 깊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내년도 상반기에 이 형성하고 빠르면 중반쯤에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얘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오픈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 주식시장이 멈추려면 여기 보시면 세게 내리꽂죠. 아주 빠르게. 일봉입니다. 이거는. 캔들 차트로 볼까요? 예. 툭툭툭 여러 번 계속 빠지죠. 얘는 아예 내리꽂았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보다는 이런 상황이 더 클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툭툭툭 장대양 음봉을 여러 번 치면서 내려가죠.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야만 장대 음봉을 치면서 내려가죠.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야만 시장이 바닥을 형성하지 않을까. 그 떨어지는 정도를 그려보면 여기 보시면 떨어지기 시작 초부터 떨어진 바닥까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 만에, 일주일이죠. 일주일 만에 10% 넘게 빠지는 이런 굉장히 센 하락장이 만들어지는, 그리고 속도 굉장히 빠른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바닥을 형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의 장이거든요. 근데 직전에 봤던 것들로 보면 하락 속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진 적이 없죠. 근데 얘가 툭툭툭 연일로 쭉 아래로 급락하는 그런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시장이 바닥을 찍지 않을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수준은 이전에 있었던 작년도 8, 9월달, 10월 뭐 이럴 때 움직였던 요 정도 수준 정도로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예전 같으면 이 정도 수준에 연준의 제롬 파월 연준위원이나 이런 사람이 한마디 하면서 얘를 떠받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얘를 떠받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걔가 이걸 아래로 내리꽂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는 거예요. 암울한 얘기만 계속했는데 일단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재밌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프랑스 파일의 오징어 게임 체험장이 만들어졌는데 너무 짧아가지고 사람들이 줄을 딥다 섰다가 열받아서 이 몸싸움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뉴스 보도가 나왔습니다. K컬처에 대한 부분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그 깔고 있는 정서, 우리들이 갈고 있는 뭐 정서, 예를 들면 뭐 정의라든가 이런 단어를 표현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정서에 글로벌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K컬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그런 특이한 민족성, 감정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계인들이 반응하는 게 기생충이나 미나리나 혹은 뭐 오징어 게임이나 혹은 BTS나 이런 쪽의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시적인 게 아니고 추세적인 거며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경제에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트렌드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 쪽의 주식들은 꾸준히 사서 모아야 될 주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